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말하는 인효환 혁신위원장한테 반격을 했네요.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효환 혁신위원장의 그 영남 중진 친윤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서 지도부가 공식 기구와 당내 구성원들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총선 준비를 하고 당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혁신위원회는 당 공식 기구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데 모든 것을 총괄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권한을 준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님의 말인데,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어제도 그랬잖아요. 조기 해체론 등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많이 하고 그게 보도가 되고 그게 번복하다 보니까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혁신위를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한 데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좀 기분이 나빴겠죠. 윤심이 뒤에 있다는 그런 취지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 하는 모습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한다? 김기현 대표도 아니 대통령님 생각이 아닌데 마치 대통령님의 생각인 양 그렇게 언론에 계속 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그동안 혁신위가 윤심을 내세워가지고 지도부 거체를 거칠게 압박하는 것은 이거는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다. 여러분의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그 이준석이가 김기현 대표가 1주 아니면 2주 정도 있으면 쫓겨날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도 해드렸는데, 그 일각에서는 지도부 흔들기를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이준석이가 반격하고 있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그 참 도대체 어떻게 저런 젊은 친구가 당대표가 되고 또 당 말아먹고 지금 나가서 또 저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용납하지 않겠죠. 지난 3월 달에 김기현 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 김기현 장제원 연대를 누구보다 윤심을 앞세웠던 그런 김기현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혁신위를 놓고서 윤심을 언급하지 말라는 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김기현 대표님이 우리 대통령님을 앞세워서 사실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과거지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기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그런데 그 당시에 또는 인효환 혁신위원장을 지명해가지고 임명할 때도 좀 깊이 생각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좀 아쉽다. 정권을 주겠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혁신위를 견제하면 명분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은. 그리고 또 연일 또 하태경 같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속 김기현 대표 반격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약속을 스스로 깨는 것 같다. 거기다가 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체론까지 나오고 이런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하태경? 인효환 혁신위원장이 무너지면은 김기현 체제도 같이 무너질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대표님이. 지금이라도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시간만큼 새롭게 무언가 좀 보여주세요. 좀 아쉽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보훈 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 날 보훈처는 창설 62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가보훈부 승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친필 서명을 하셨어요. 3월 2일 날 하셨어요. 유독 보여주기식 쇼를 정말 싫어하는 우리 윤 대통령님이 보훈 행사만큼은 연일 파격적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고심에 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훈부 그 상징성이 커지다 보니까 총선 출마가 예정된 박민식 현 보훈부 장관의 후임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께서 이번엔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훈부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 그런데 이 보훈부 경우에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그런 인물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후보군을 지금 전방위로 물색 중에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물망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 장손녀 윤주경 의원이나 독립운동가 배인철의 조카 배준영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분들의 이제 걸어온 보훈에 대한 삶, 이게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을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해에 국가보훈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 위원장의 조부는 3.1운동 하셨고,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참전하셨고, 그리고 인 교수는 5.18 민주화 운동 때 통역을 했고, 이래서 이분이 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위기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훈의 세계 기둥인 독립, 호국, 민주를 어우르는 인물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다. 그래서 이제 박민식 장관님 후임으로 적합한 사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혁신위원장 맡아가지고 하시는 부분은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부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는데, 좀 대통령실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도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제 외교일 다 보시고 또 유럽에 갔다 오시면 아마 26일쯤 될 겁니다. 그럼 26일 이후에 아마도 이제 결정이 나겠죠. 지금은 이제 해외 나가셔가지고 정신없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구였습니다.